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미국 현지에서 이 글로벌 시장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지금 투자자로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확 추워졌습니다. 이제 단풍이 조금씩 물드는 시점이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지방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단풍이 완연하게 물들 것 같아서 우리 주시장도 단풍 색깔처럼 좀 붉게 물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포트폴리오를 좀 수익으로 물들일 수 있는 이야기 어디에 있을지 바로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선정해 주신 이슈는요. 미 증시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 주목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미 증시가 지금 오늘은 조금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지만 네. 금요일에도 사실 시장 참 좋았습니다. 네, 시장 전체로 모습은 좋았는데요. 네. 다우지수와 S&P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했죠. 그렇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 직전에 있습니다. 돌파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주시장에서의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승 동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되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뉴스가 발현되는 내용으로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상승 동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특이할 만한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M7 이외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실적치가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7% 정도의 실적 개선치는 22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의 실적 개선치라고 하기 때문에 다우라든가 S&P가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먼저 움직인 것은 이러한 내용 기반으로 한 주가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점 돌파 직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거래량이 완전하게 고점의 물량을 다 소화할 만한 흐름들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 나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량 대략 한 9억 주 정도가 기록했습니다. 통상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시장에서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할 때 흐름을 보게 되면 1월장에서 1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증가했고 여기에 대한 주가가 15,000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5월에 16,5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고점 돌파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반응됐고 거래량, 거래대금, 공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올 7월에도 18,600포인트까지 지수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이때 증가하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9억 주 수준에서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연속적인 시세 상승을 나타내는 조금 부족합니다. 통상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한 12억 주, 13억 주 이 정도 수준에서의 거래량이 수반이 될 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력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네.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 이건 진짜다. 그런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일부 지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가서 다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 판단을 한 하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거래량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나스닥 거래량이 9억 주 하지만 13억 주가량 나와줘야지 고점 돌파 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좀 거래 대금이 오히려 계속 메마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이제 주요
유효하게 판단한 기준으로 삼는 네.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매물 소화라고 많이 하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20만 원대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상황에서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 빠졌습니다. 15만 원까지.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19만 원, 20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그럼 사람 심리가 내가 주식을 사서 손실이 났었는데 다행스럽게 반등을 줘서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렇죠. 이제 손실이 복구됐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이제 손실 복구되면 매도하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때 주식을 많이 사는 부분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됐고요.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때 팔고자 하는 세력들의 흐름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점 돌파나 추세 돌파의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거래량은 최근 상황 하에서 6억 주, 5억 주, 4억 주 최근래,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내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거래 대금은 감소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장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요. 시장을 좋은 형태로의 판단을 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 상승을 보일 때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들은 주로 중형주 또는 소형주였습니다. AI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었던 종목들은 유리기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이수페타시사 같은 PCB, 그러니까 중소형주 종목들의 흐름이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현대차나 기아가 가는 것이 아니고 화신 같은, SL 같은 뭐 이런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 내에서의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딱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 기준으로 판단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하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내일장 또는 당분간 시장에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시장의 포커싱, 힘의 중심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단의 종목들의 시세 중심의 흐름이 유지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매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하는 형태로의 시장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 어느 쪽에 힘의 무게중심이 실리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의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 꼭 구별을 해서 살펴보면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접근해야 할 방향이 달라진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제 뭐 업종별로 사실 살펴볼 때도 저희가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게 반도체 그렇죠. 업종이잖아요. 거기에 엔비디아는 사실 요즘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138달러 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장중 고점이 지난번에 7월에 찍어졌고 그 즈음에 찍었던 가격이 140불 수준이죠. 물론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뭐 138불 기준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고점 돌파로 가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주식 투자하다 보면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꺾이는 경우들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최근 내에서의 거래량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상승이 과연 140불 돌파하고 150불, 160불까지 가는 상승의 흐름이냐 아니면 최근 시장의 분위기에 연동되어져서 뭐 블랙웰이 1년 완판됐다 뭐 이런 전체적인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일시적인 상승이냐를 판단할 때는 마찬가지 거래량입니다. 엔비디아의 지난주까지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2억 주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의 전체적인 거래량은 5억 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주가의 상황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약간 부족하죠.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가격에서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 돌파 흐름에서의 과정이 150불, 160불, 170불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부터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함께 확인해 볼 내용은 지난주죠. 지난주 거래량 대비해서 증가하는지 2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 동반 수반되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한다. 그러면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유지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엔비디아의 시장 판단으로서의 접근을 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아마존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가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실적을 발표하죠. 그렇죠. 메타 그리고 아마존은 다음 주에 실적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메타라든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현상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AI 칩을 장착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났다. 그러면 추가로 엔비디아의 발주가 늘어나겠죠. 그럼 엔비디아 주가도 여기다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실적치가 앞으로 나올 기업들의 M7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치가 다소 저하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도 상승 이후에 좀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의 특히 엔비디아의 납품을 받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AI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성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래량과 M7 관련 기업들의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분기 대비의 상승치의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내용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M7 실적이요. 지금 다음 주 현재 시각으로 22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23일에 메타, 24일에 말씀해 주신 네. 아마존과 그리고 애플 이렇게 M7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 내용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그렇죠. 점도 짚어주셨고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려면 역시 거래량도 체크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게요. 사실 네. 중국 증시 굉장히 좋다가 요즘에는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흐름 역시 중국도 좀 비슷하게 지켜봐야 될까요? 중국 거래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해 시장 기준으로 해서 네. 최근 거래량 수준을 보게 되면 최근 한 3개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증가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역대급이네요.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도록 최근 바닥에서 한 30% 올라왔고요. 한 10% 정도 조정받았죠.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일부 반등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상황에 대한 거래량, 거래 대금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내용이 최근 내에서의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단기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이 단기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중국에서 소매 판매 산업생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추동력을 가지고 고점 돌파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흐름은 오늘 장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났고요.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의 흐름은 주후반 이 데이터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돌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이 중국 시장의 내용을 끌어와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까지 해서 중국 경기 민감 종목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주가가 일부 움직임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정받는 가운데서 이 종목들이 또 최근에 연동해서 조정받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경기 민감주의 형태의 국내 주시장에서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최근에서 움직였던 몇몇 업종의 국내 시장 그 중과 연동된 종목들이 주 중반 이후에는 개선되는 전환하는 주가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월, 화, 수 구간에 이 관련 종목들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한 두 단계, 세 단계까지 흐름으로 읽어낼 수 있는 흐름으로 시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초반의 흐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장. 그렇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지 대표님의 전망 좀 여쭤볼게요.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찍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도 이제 거의 소진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난주 이 시간에 지난주를 관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는 내용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는
약간의 수정된 상황으로의 시장 평가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인데 최근 국내 시장 기준으로 해서 거래대금은 감소하고 있으면서 거래량은 일부 증가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국내 시장 기준으로 해서 중소형 단의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장에서 좀 더 활발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반도체 업종은 유리기판 업종으로의 대비되는 주가 흐름들이 조금 더 연속된 흐름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관심도가 가장 핫하죠. 네. 기존까지는 반도체 하면 SK 하이닉스 하면 보통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한 종목들로의 우리가 관심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기존의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의 주가 연동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다시 다른 부분으로 그 유리기판도 AI와 관련된 산업에서의 그 업종 섹터이거든요. 그쵸. 유리기판 흐름에서의 내용이 AI의 이슈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이 연속된 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의 흐름은 중소형 단에서의 종목으로 유리기판 내에서의 종목으로 관심을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오늘 장 강했지만 오늘 장 강하고 이후에 흐름이 꺾이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반도체 전체의 분위기 좋아지고 중소형 단의 흐름이 좀 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수 2700포인트. 미국 시장 기준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차를 달리하겠지만 우리 시장도 2700포인트의 최근의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는 판단되고 있어요. 다만 즉시에 이번 주에 바로 돌파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부분 단계적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2700포인트 근접하는 형태의 이번 주 시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전개되면서 지수는 일부씩의 상승이 나타나고 주 후반과 다음 주 겨냥해서 27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삼성전자 지수 관련 대형주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소형 종목군 흐름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 구간에선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장 흐름에서의 내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시장 종목별 대응으로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11월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요인으로서는 지난 6번, 2000년 이후에 6번의 대선 과정에서 대선 이후에 미국 시장은 항상 상승했다라는 과거 통계적 정리에 의해서 이번 대선 이후의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저도 유효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간 단위의 흐름을 본다면 이번 주 주간에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서 매매를 하실 때 다음 주를 겨냥해서는 대형주를 사 모아가는 형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월간 단위로 판단해 볼 때는 11월을 겨냥해서 11월 이후의 장을 겨냥해서 나는 지수 관련 대형주를 모아가겠다라는 전략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 섹터를 보게 되면 네. 성장 sek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섹터도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물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성장 섹터 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장 섹터가 대표적으로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다음 IT 플랫폼,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까지는 성장 섹터 내에서 2차전지와 바이오가 핑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승의 흐름이 불러졌는데 IT 플랫폼이나 로봇으로 시세 이동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여전히 유효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미국에서 비만 학회가 있죠. 재료적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최근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흐름, 제약바이오는 조정이 예상되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유효한 현상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내일 미국이가 상륙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지금 대형주만 보신다면 좀 답답하다 싶은 시장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